3년 전에 정책자금 신청해갖고 5천만 원 받은 성공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성공할 사례, 우리 표연국반장이 앞으로 성공할 사례. 그래서 심사로 보니까 그 소리 할 때마다 얼굴이 굳어져갖고 아 내가 표현을 좀 잘못하고 있구나. 전번에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은 잘할. 자 그러면 우리 저 방랑교 오는가 준비를 좀 많이 해갖고 왔는데 자기 한다고 또 이게 비디오까지 찍어갖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자 우리 방랑교한테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오프라는 건데 이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해줘야 아마 본인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호성과 뜨거운 박수로 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PPT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 가져가십시오. 오케이. 어디 가서 또 우리가 창업대학원 출신이면 이제 제가 오늘 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 가서 마음껏 쓰셔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전부 제 레벨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더 큰 분들이 되셔서 제가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옆에 저는 더 뭐 또 다른 걸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면 저는 더 다른 걸 찾아봅니다.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뭐 강의할 거는 정책 자금으로 창업하기 이렇게 이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창업한 지 한 3년 가까이 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저보다 더 선배님도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영환 대표님도 뭐 굉장히 내공이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또 사업을 뭐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이희혁 대표님은 저하고 똑같이 창업 스쿨부터 창업 스쿨 2010년도에 그 창업 스쿨을 같이 들은 게 한 3개 정도 되고 그리고 지창업 프로젝트에서 같은 기수고 그리고 또 사업도 지금 하시는 것도 비슷한 속도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모범 쪽을 잘하시고 저는 약간 이 사업으로 가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강의도 갔다가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재밌어요. 저는 이게 재밌는데 이게 대표님은 쫙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아마 제가 어제 그 뭐 기자가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이거 경경련 뭐 그쪽 관련돼 가지고 잡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아마 두 번째 이제 표지 이제 거기 기사 아마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아마 기자님 찾아갈 거고요. 저는 제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전부 성공시켜야만이 제가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막 그렇게 성공시키려는 게 제 비전이고 저는 이제 미션이라면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 제주에 있는 분들이 전부 행복한 창업을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창업을 제가 선사해드리는 게 미션이고 그게 또 제주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거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은 에듀 큐레이터님은 저한테 작년에 그 사업 컨설팅 받으러 왔다가 그 사업 계획서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다가 그러지 말고 내일 제가 강의가 있는데 강의 지원 전문가 한번 해보시죠. 제일 잘하실 것 같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3개월 되셨는데 좀 기반 이제 잡아가시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려요. 현재 제가 이제 이런 분은 한 6분 정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비전이라면 이런 분들을 100명을 만드는 겁니다. 3년 내에. 그래서 100명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세상에 돌아다니면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제가 먹고 살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빙 뜯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서 밥 먹고 100명 되면요 한 달을 먹고 살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3, 4분 하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이제 이분들도 한 3년 내에는 아마 유명 강사가 됐을 것 같은데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 못지않게 나는 이렇게 할까 하면서 이러면 거기 강의 뭐 한 2시간씩만 빙 뜯어가지고 한 달에 200시간은 확보가 되고
저는 좀 작게 편하게 많이 망해보고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뭐 화끈하게 뭐 이렇게 IPO 간다 해가지고 막 쫙 리스크 테이킹 해가지고 막 한 방에 어떻게 되고 이러지 못하고 저는 좀 가늘고 길게 편하게 그게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협업의 지혜. 진짜 협업을 어떻게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그 지혜가 그게 굉장히 그 테크니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기술에서 경영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술은 제가 로봇 뭐 이런 거 기구 설계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기술로는 엔지니어 기술이고 여기 한 3년 전부터 창업을 하면서 이제 창업 스쿨도 다니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MBA 하면서 돈 안 드는 MBA 그걸 하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제 키워드를 이제 한 6개월 전에 엄청 고민해가 만든 게 기술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잘 지었죠? 이게 뭐냐면 엄청 애매모호한 겁니다. 기술에서 경영까지 다 해먹겠다 이런 뜻도 되고 기술에서 경영까지 다 해먹겠다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게 경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어떤 사물에 대한 기술이라면 지금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영에 대한 테크니컬한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이 아닌가. 그래서 경영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핵심에서 매니지먼트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매니저의 대상은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은 결국은 시장이 선물해가지고 내가 사람, 기술, 자본을 가지고 수단이죠. 그런데 엔지니어들 어떻습니까? 아이템 하나 달랑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막 열심히 만들어요. 막 이렇게 만드는데 나중에 보면 한 2년 후에 딱 해가지고 보면 세상이 다 바뀌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 팔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BI센터에 지금 한 50개 업체가 있고 지창업 프로젝트 그 출신이 한 730명이 됩니다. 여기 이기혁 대표도 거기 출신이라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지만 이런 분들이 한 730명이 되는데 정말로 주위에 보면 제대로 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분들이 전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도 그쪽은 전부 기술 창업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영향도 많이 미치지만 거기 반도체 회사, 뭐 로봇 회사, 그 다음에 뭐 포장 회사부터 그런 산업용 그런 회사를 많이 장려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업 스쿨 뭐 한 두세 개 듣고 나서 자기는 좀 뭔가 감이 생겼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야 하고 그때는 막 이렇게 창업을 해서 딱 했더니 어디 간지 압니까? 지창업 프로젝트 거기다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감이 있는데 이 6개월 딱 지나고 졸업하잖아요. 그럼 BI 센터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하는데 거기 가거나 아니면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가 갑니다. 아니면 로봇이나 이런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면 완전 감옥살이에요. 혼자 달랑 앉아 컴퓨터 하고 있고 아니면 뭐 한두 명 이렇게 같이 하는데 과연 저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풋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뭔가 온라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디지털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딱 제가 이야기를 해봐도 그래요. 사장님 사업 잘 됩니까? 하면은 세상을 좀 아는 귀가 열려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면 그냥 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세상이 어떠냐 아니면 뭐 좀 잘 되냐 이런 뜻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일 뭐 이번 달 안에는 이 제품이 되는데 맨날 한 달로 제품 완성도가 되는데 자기 제품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영을 좀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사업이라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한 뭐 5천만 원 가지고 그 사업 한다고 이렇게 넣잖아요. 물론 여기 사업을 많이 해보셨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이 5천만 원은 진짜 피 같은 돈입니다. 와이프가 뭐 콩나물 이렇게 아껴가지고 한 돈, 이 돈을 만약에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투자해가 뭔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판단력이 쓰겠습니까? 저는 안 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경영 능력이 있고 주위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사업이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공 쌓고 뭘
하든 뭘 하든 이런 퍼포먼스로 높여놓으면 주위에서 돈 줄 테니까 사업 좀 같이 하자.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좀 보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사업 아이템 하나 잘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0.001%는 이렇게 쫙 돼요. 되는데 나중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날아야 되는데 못 날고 그냥 수직낙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싸이월드 그 창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엔지니어로서 옆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장님을 보고 아 나도 저 친구와 같은 별반 차이가 없겠다 해가지고 출근하는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아스팔트 위가 아니고 시내 바다 위 쪽에 위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잠수를 했답니다. 한 30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거 다 까먹고 3년 동안 직원 한 20-30명 꼬다고나게 다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 뭘 했냐면 직원들한테 우리 이제 한 달밖에 자금이 안 남았다. 너희들한테 사진기 하나씩 디카를 줄 테니까 영상하고 다 찍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동 주위로 해가 동대문 이쪽으로 딱 찍어 왔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20, 30대, 20대 특히 보니까 명동에 1,000원짜리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친구끼리 막 여자들끼리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도토리다. 예.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구현한 게 도토리예요. 그래서 20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다 해가지고 SNS는 많았지만 그게 도토리를 통해서 20대 타겟 그것도 여성 20대 명동에 잘 가는 그런 많은 아주 여성을 타겟으로 해가 거기 이제 여성들이 한 100만이 모이니까 남자친구가 또 100만이 되고 위로 아저씨가 또 예쁜 여자 보면 100만 되고 밑으로 또 언니 본다 누님들 본다고 또 100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500만 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보는데 세상의 눈이 좀 열려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아이템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은 좀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이 원하는 것만 있으면 그걸 캐치를 하면 저는 아이템 발굴은 사실은 언제라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런 이영환 대표님이나 여기 많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가 같이 하자고. 내가 그 밥 줄 테니까 한번 하자고. 무일푼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비즈니스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경영 능력, 두 번째는 내 돈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3년을 내가 이렇게 작게 표현하게 많이 해가지고 1만 시간의 법칙 한 10시간씩 진짜 치열하게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이거든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년 돼 가는데 지금이 이제 약간씩 티핑 포인트입니다. 오늘 사실은 다른 데 어디 비즈니스 미팅을 갔다 왔는데 컨설팅 계약하자고 해가지고 한 3천만 원짜리 제가 계약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정책 자금을 회사에서 받게 해달라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붙잡고 가가지고 지가 한 2억짜리 과제에 거기 자기가 내부에 하고 왔대. 15%를 받기로 했대. 그래서 지는 그 안에서 20% 지 가지고 한 500 가지고 내 2천 얼마 가지고 그걸 했어요. 4개월짜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한 10건 되면 짭짤하겠더라고요. 한 2, 3천씩 해가지고 한 10건 하면 2억 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2억 그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 제가 잘하는 분야하고 DB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템만 가져오면 그냥 배치만 돼요. 배치만. 네. 그리고 2천만 원 받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모듈화가 잘 돼 있어요. DB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뭘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벌어도 좋아요. 그냥 제안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제안을 10번 하면 한두 번 되면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한 프루덴셜에 8개월 다니다가 제가 거의 잘리다시피 나왔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 나왔지만 그때 제가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전 느낀 게 거기서 지금 10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이게 내공이 그게 어떤 씨앗시대가 계속 쌓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분야의 마케팅 분야에는 심리적인 건 그런 어프로치 과정을 거치구나 그런 걸 제가 배웠단 말입니다. 그게 모듈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경영 안목, 두 번째가 나의 내공을 쌓아가지고 3년 정도. 그래서 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꾸
해가지고 할 정도 돼야 돼요. 내가 뭐 잘한다고 막 달라 들어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떤 경험을 모듈화시키고 자산화시키는 능력. 그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뭐 같습니까? 아시는 분 잘 아실 건데. 뭐요? 그렇습니다. BS. 밸런스 스코어, 밸런스 시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하고 요즘은 그 뭐라고 합니까? 재무 상태표. 이게 뭐냐면 재무 상태표라는 뜻은 말 그대로 엑스레이 찍는 거죠. 그게 어떤 그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게 뭐냐면 그 1월 1일 날 대차 대조표가 될 수 있고 2월 12월 31일 날 대차 그 회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뭘까요? 자산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몸인 것 같아요. 몸, 인프라. 여기는 척추도 있고 피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래서 신경, 근육, 그 다음에 척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근육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은 기가 되겠죠. 기, 내공,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금 이건 피가 되겠죠. 피 같은 돈, 수혈받다. 그 다음 마케팅은 눈이 되겠죠. 뭔가 이렇게 봐야지 움직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피를 해야지 이게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채는 지방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을 좀 독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지방. 좋은 지방이 뭐죠? HDL이죠. LDL, HDL. HDL이 오메가 3이죠. 그게 간에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내야 되죠. 예,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나쁜 콜레스테롤도 되고. 그게 부채고요. 자본은 뭘까요? 자본이 결국은 우리가 말할 때 피, 헤모글로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방도 있어야 되고 이런 피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는 항상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돈을 구워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 돈 꼬로박고 하든지 뭐 FM 장학금 꼬로박고 한다. 그런데 제3의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3의 자본 이건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제3의 자본은 뭐냐 하면 이거는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닌 말 그대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냈던 세금이죠. 세금이 어떤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이런 기보나 신고같이 그런데 세금이 조성이 된 기업에서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책자금 하면 저도 예전에 좀 헷갈렸습니다. 정책자금 했다가 지원자금 했다가 R&D 자금 했다가 정부 출연자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시는 분? 정책자금. 네. 정책적으로 주는 자금이 정책자금이잖아요. 쉽게 생각하죠. 지원자금은 뭐죠? 그렇죠. 누구한테? 엄마가 아빠한테, 엄마가 아이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죠. FM 장학금을 지원자금이라고. 그러면 출연자금은 뭐죠? 출연하다, 뭐 돈을 출연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도 돈 내라, 나도 내줄게. 그러면 뭐 과제가 되잖아요. 그걸 출연자금이에요. 그걸 R&D 자금이라고도 하고 매칭 펀드라고도 하고 펀드 개념입니다. 정부가 야 내가 그 지원자금만 계속 주니까 네 버릇이 없겠어. 그래서 내가 50 낼 테니까 니도 50 내.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자금은 두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지원자금 진짜 돈 안 갚아도 되나. 그런데 출연자금은 매칭 펀드를 했으니까 야 내가 낸 만큼 그래도 조금 갚아야 되지 않겠어? 그게 출연자금, R&D 자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정책자금 중에 또 융자자금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컨설팅하는 업체들 이렇게 보면 뭐 몇십억 뭐 이렇게 정책자금 이런 데 보면은 그게 지원이나 출연자금은 아니고 융자자금을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리로 담보 없이 뭐 그런 컨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융자자금은 기부나 신부, 중gin공이 있는데 이 기부하고 신부하고 중gin공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펀드 조성이 기부나 신부는 국민 세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gin공에서 나오는 돈은 이거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부나 신부보다는 조금 더 금리가 몇 퍼센트, 0.5%라 더 비쌉니다. 예. 그 대신 기부나 신부는 국민 세금이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대출해 주는 것도 대출 보증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은 중gin공은 어떠냐면 채권을 얼마든지 발행해 갖다 확보를 하니까 몇십억씩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조건도 기부나 신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 많습니다. 어떤 초기 기업, 1년 이하의 초기 기업, 특히 6개월 이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서 하나 잘 하면은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한 은행에다가 80% 이상 더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저도 받았지만 1억 정도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벤처 기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1천만 원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대출 받으니까 그 보증료가 한 7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 90% 보증받고 했는데 은행에서 작년에 한 6% 정도? 근데 올해는 한 5% 초반이라고. 이게 신용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런 기부가 있고요. 그 다음 신용보증기금, 신부하고 기부의 차이는 기술 창업은 기부 쪽으로 가서 받으셔야 되고 신용보증기금은 음식점 창업가시 일반 창업 쪽으로 가셔야 되고 중gin공은 뭐냐면 기업 중에 좀 매출 규모가 큰 그래서 우리가 한 20억 매출한다면 한 5억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 담보만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노비즈나 이런 걸 스타기업 지정을 받으면 보통 한 5년 이상의 업력에 보면 기업들이 그 직원이 한 몇십 명 되고 매출이 한 20, 30억 되는데 제 아시는 분은 완전 크게 한번 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땡길 때 땡겨가지고 한 50억 만들어 동탄에 땅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돼가지고 3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되는데 그런 분은 한 방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참 좋았을 때의 일이고 그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시작한 한 사람은 지금 몇백억 그런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예. 그럼 투자 자금은 뭐냐면 벤처 기업이라는 어원이 뭐냐면 벤처 엔젤이 투자한 기업이 벤처 기업입니다. 예.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벤처 기업이 정의를 정확하게 하면 벤처 기업, 벤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 벤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자금은 두 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그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정부 정책 자금으로서 투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얼리 스타트업에. 이제 제가 그쪽에 전무님을 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해주고 대학에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본인들도 에이전트죠. 밖에서 잘 써가지고 하면 그래서 한 50억 매년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3월에가 펀드 50억에 100을 만들어 매년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 얼리 스타트에. 근데 저리로 하죠. 저리로 하고 그래서 그게 한 5년 내지 6년 정도를 그렇게 600을 투자하면 그때부터 6년 전에 투자했던 게 이제 커가지고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투자하면 한 2개 정도 성공을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투자 자금 이것도 개인이 투자하는 건 정책 자금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정부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얼리 스타트업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초기, 중기 기업들 이제 투자하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는 이런 모험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과 피를 수혜를 받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정부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만들면 그게 돈이다. 돈인데 자금을 우리가 처음 노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정책 자금 중에 지원 자금이 우선순위. 이거 지원 자금은 1년 이내 기업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 자금 이거는 1년 이상 보통 2년 3년 되고 5명 이상 그리고 부설연구소에다가 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금을 먼저 해가지고 한 기업들이 여기로 가면은 쉽게 가는데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는 기업들은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 자금 받고 출연 자금 받고 그 다음에 융자 자금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융자 자금 받아가지고 한 여기까지 가려면 한 4, 5년 걸리죠. 스타 기업 벤처 이제 스타 기업으로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기 받고 그 다음에 한 7, 8년 됐을 때 매출 한 150억에 직원 한 70명 됐을 때 IPO 준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자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년 보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 받아가지고 주식을 한 몇 배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엑시트하고 그때 이제 회사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대표가 고민하죠. 여기서 그냥 팔고 나올 건가 아니면 계속 갈 건가. 이게 이제 보통의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아주 짧고 굵게 가는 기업도 있지만은 저같이 가늘고 길게 그래서 그냥 재밌게 사는. 그런데 저는 이제 미래의 트렌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늘고 길게 가면서 퍼스널 브랜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숫자에 기술 경영 전문가. 그래서 인터넷에 보통명사를 쳤더니 고유명사로서 내 이름이 딱 떠오를 때 그게 결국은 브랜드라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알고 누가 인터넷 검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술 쳤더니 막 도배가 됐다. 그럼 저는 완전히 여기 안 있겠죠. 그런데 기술 경영 전문가까지 채워야지 겨우 중간쯤 나오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제 한 3년 정도 내공사가 저는 이제 기술 경영만 쳐도 그 카이스트 그 MOT 그런 데보다 더 앞에 딱 있으면 그 카이스트에서 이놈이 누구야? 이래가지고 와서 강의 좀 시켜봐. 해가 딱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석자 교수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안철수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와. 싶습니다. 인생 엄청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뭐 별거 있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벤처자금 이렇게 4단계로 되는데 여기서 지원자금은 창업 1년 이내. 그래서 우리가 사업한다면 어떤 거는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업자 등록증 딱 내야. 그 다음부터 창업스쿨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 그 뭔가 이제 좀 듣도 안 느낌이 들어. 그래가 사업계획서를 딱 넣으려고 봤더니 1년이 지났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출연자금 가요. 겁도 없이. 갔더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이렇게 뛰다가 다리 꼬이는 거예요. 다리 꼬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벤처 관련 창업 스쿨이 있던 3년 전은요, 막 내공 샀던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호박씨를 까요, 호박씨. 그래가지고 호박씨를 열심히 까는 거예요. 막 사장님이 뭐라면, 네, 이러고, 그거 보다, 이러고 뒤에서 네, 이러고 또, 인생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호박씨를 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찬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적 찬사 잘하고, 이러고 이제, 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말 창업 좋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창업대학원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칼을 갈아야 돼요. 저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좋은 대학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초기 20대 때 굉장히 성공을 많이 맛본 친구들은 거기에 끝이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발목을 잡아 그런데 오히려 꾸준히 이렇게 한 친구들은 지금 와서 보면 말을 해보면 다릅니다. 머리 회로가 벌써 말랑말랑 해가지고 뭔가 에티튜드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결국은 창업을 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게 6시까지 퇴근하고 창업스쿨 다니고 하면서 경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협업의 지혜. 예, 경영 안목과 협업의 지혜. 그게 굉장히,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그런데 자기 경험을 완전히 그냥 부정하고 창업을 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창업 10년, 20년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모듈화시켜가지고 자기 거 시킬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이제 내가 이거 해온 거는 이거고 여기서 이제 이건 끝! 그리고 난 여기 가서 해.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사업가는요, 스토리텔러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뜬금없이, 나의 모든 경험이 뜬금이 없는데, 그걸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지, 이거 자기 인생도 스토리텔링 못 하는데, 여기 가서 스토리텔링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모든 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내가 뜬금없이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이걸 했는데 이걸 다 수정하고 이걸 할 게 아니고 모든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경영 안목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남이 써주면 안 돼요. 내가 내공에서 내가 써야지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지.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요. 저는 전화 많이 받아요. 이렇게. 혹시 돈은 뭐 달란데 줄 테니까 사업계획상을 써줄 수 없냐고. 그래가 나눠 먹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말은 뭘 못하죠. 막 전화가 이러면은 어디 가서 나쁜 나라 다닐까봐 그 말 못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또 전화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서 떨어져요. 근데 정말로 그런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내공을 쌓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야지. 정책자금 이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어떤 사람은 이거 딱 듣고요.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사업가가 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 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돈만 벌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커피 한잔 하죠. 예, 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서를 좀 사업계획서는 잘 쓴다고 됩니까? 사업계획서는 그냥 하나의 틀이고 그 분야의 사업계획서는 잘 못 쓰더라도 정말 거기 전문가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사업계획서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단시간에 신뢰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영화 찍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10년 걸릴 게 한 5년이나 3년 걸린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금, 그 다음에 출연자금, 기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과제를 몇 건 했는가? 2건 이상, 3건 이상.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한 3년 걸리는데 벤처기업 인정받고 ISO 9001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부설연구소. 요걸 하면 끝이 아니고 여기서 요래 가면 이제 여기서 심사할 때 그 아까 4가지 잘 됐는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 기업들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랬는데 사회 나가 보니까요. 인생은 신뢰 성적순이에요. 레퍼런스예요. 그 기업도 성적순이에요. 진짜. 가점이 있으면은 어디 가도 다 돼요. 원빵에 다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게 99도만 돼도 안 걸지 않습니까? 티핑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출 발생이 있어야 되고 이 출연 자금을 받는 조건은 그래도 좀 기업 규모 한 5인 이상 되고 딱 들어갔더니 뭔가 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좀 발생하고 근데 이 출연 자금의 습격은 아까 정부 매칭 펀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50 낼 테니까 너도 50 내라 그런 컨셉이에요. 뭐 조건이 좋으면 뭐 7, 80원 내고 당신이 30% 현물 출자하는데 한 10%만 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융자자금은 말 그대로 이게 그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건데 기부나 신부나 중진공이 주는데 기업 인정하고 50인 정도 될 때 좀 크게 땡길 수 있다는 거고 스타 기업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그 다음에 매출액이 좀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한 20억 정도. 그리고 융자자금 한 절이 한 3% 이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장난하는지 압니까? 기업 딱 받으면 이거 가지고 건물 사요. 브로 디지털 같은데 한 층을 딱 사가지고 그 옆에 사무실 딱 만들고 나머지 다. 근데 그래가지고 회사가 이걸 먹고 살아요. 네, 그런 기업 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 하고 그냥 예담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벤처 자금 이거는 이제 2, 3년에 IPO를 갈 정도의 조건.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투자를 받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경영자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원 자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런 창업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준비 단계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창업은 와이셔츠 단추를 끼워가는 과정이다. 와이셔츠 단추 지원 자금부터 딱 받고 그 다음에 출연 자금 받고 그 다음에 융자 자금 받고 벤처 자금을 받아야지 이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야지 좀 무난하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좀 험난한 세상을 막 겪으면서 가는 거죠.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저는 물론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도 업다운을 너무 많이 겪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나중에 가서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의 미션입니다. 그게 행복 창업이고 파동을 좀 줄여가지고 수렴을 해가지고 아주 잔잔하게 하면서도 내실있게 가는 거. 스위스나 뭐 이런 데 보면 가족 기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순탄하게 가잖아요. 그렇게 업다운 없이.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기 위한 그런 책 자서전 하나 쓰고 싶은 그런 분들 같이 막 이렇게 나는 뭐 힘들었어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은 좀 순탄하게 가자.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명확한 목표, I하고 What하고 How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창업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업 전에는요 저는 뭘부터 했냐 하면 회사 딱 나와서 한 게 일주일 동안 키워드를 진흥원 아니면 뭐 무슨 창업 지원 이래가 키워드만 딱 해 일주일 동안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가입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금요 제 메일이 오잖아요. 모든 정보가 제 거기 네이버로 다 모입니다. 진짜 있으면 지원이란 지원 정보는 다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모입니다. 예. 다른 걸로도 뭐 할 게 많으니까 별로 관심이 안 가 있었죠. 그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냥 지원자금 한번 사이트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노력 대비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뭐냐면 돈 주려고 하는 기관이 전부 진흥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하면 200~300만 원부터 뭐 10만 원, 20만 원부터 뭐 많을 겁니다. 소상공인 진흥원인데 뭐 세다, 대형은 다 작습니다. 그런데 다 등록해 놓으시고 일단 받으시면 정보가 일단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 분석입니다. 저는 왜 수학 분석이 이건 철학인데요. 결국은 그런데 수학 분석을 하는 목적은 전략입니다. 전략.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명확한 목표 설정하고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단기 전략이라는 건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는 걸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뭐 다른 분들도 다 잘하시겠지만 이영환 대표님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1인 10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핸드폰 제 나름대로는 다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요즘 열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저는 좀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 5시에 딱 일어나면 제가 딱 가지고 그 전날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쫙 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쫙 보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그것만 보고 있어도 시간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벌써 저도 모르게 좀 팔로잉이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메일 온 거 전부 다 정리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테믹하게 가야 되거든요. 통장도 목적에 맞도록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럼 그 통장만 보면은 회계가 되잖아요. 뭐 그런 시스템. 그죠? 그리고 굳이 통장 하나에 해가지고 뭐 솔팅하고 그럴 필요 없이 통장 10개 만들어가지고 품목별로 경조사비, 뭐 사무실 비품 유지비, 그리고 자동차 영업비, 뭐 이래가지고 영업, 뭐 이래가 쫙 해놓으면 그 통장만 다 보면 어떻습니까?
재무 관리가 되잖아요. 재무 항목들을 그냥 통장으로 만들어요. 그런 머리를 좀 쓰시라는 거죠. 시스템믹하게. 그러면 사람 한 명 전략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사업가의 자세와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사실 강의 준비를 합니다. 사실 다른 데서 예를 들어 파일 같은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저는 하거든요. 육하원칙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그냥 윈도우 탐색기 가지고 저는요 그게 제 사업 설정이 다 됩니다. 디렉토리를 따로 안 만들고요. 저는 그것만 딱 그냥 압축 파일을 해가지고 회계 사무실에 딱 보내버리면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파일 딱 보면요. 어떤 건 계산 쓴지, 세금 계산 쓴지, 그리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어떻게 입출이 되는지 그런 게 육하원칙에 따라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을 쓸 이유가 없죠.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 거. 그런 시스템이, 결국 육하원칙이란 프레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모든 데 다 응용해 모듈화 시키는 거. 그러면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겠죠. 고정비를 최소화시킨다는 관점이고, 사업가의 자세한 매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신뢰가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외모를 밖에 판단할 게 별로 없어요. 눈하고 그 다음에 외모밖에 없거든요. 머리 스타일하고. 그래서 우리 김승규 교수님이 강조하는 걸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제가 사람 안 보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장사꾼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잡화도매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바르게 서 있어라. 그리고 부부정하게 있지 말고 옷은 잘 입고 다녀. 그리고 뭐 손톱 깨끗이 깎고 다녀. 뭐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업하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그 사람 보는 눈의 안목이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지금도 사업하시거든요. 70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지금도 큰 사업을 하시고 있고 창고가 5개나 있고요. 그럼 사실 제 아버님이 저 좀 안 주시나 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좀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진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트레이닝 시키지 하고 말을 못하고 맨날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강의 있으면은 그냥 주시면 제가 뭐 싸게 싸게 잘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너체리하게 말하지만 사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업 아까 수주를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가봐야 사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창업전이고, 그 다음에 창업인데 창업 단계에서 아까 말했듯이 지원 자금을 받으시죠. 그 지원 자금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년 안에 지원 자금을 받을 때 해야 되는 게 벤처기업 인정받아야 되고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가면 2년 차 이상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때 요걸 이제 1년 동안에 내공사가 제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살살 팔기 시작하면서 정부 출연 자금을 도전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여기 IS 인정 같은 것도 받고 전부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이제 이게 이제 3년 차로 인해갔지만 이건 완전 초스피드입니다. 근데 이게 한 5년 되고 이게 한 7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노비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보증융자 쪽에 중진공 이런 데서 한 50억 땡겨가지고 크게 한 판 걸릴 수도 있고 조용하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타 기업 지정받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뭐냐면 돈 주겠다는 기업들, 기관들입니다. 200개가 넘어요. 돈 주겠다는 기관. 이렇게 많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여기도 앉아 계신 분도 많잖아요. 중소기업 중앙에도 있고, 뭐 하여튼. 전 너무 행복해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제가 뭐 도와줄까 하면 제가 도와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정책자금 주요 사이트는 이게 뭐 보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비즈 인프가 보통 제가 제일 애용하는 사이트인데 한 80%가 지원 자금 같은 경우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좀 산만할 수가 있으니까 이 창업넷이나 이런 데 가면 1인 기업들이나 초기 얼리 스타트업은 여기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 자금 이쪽은 매칭 펀드라고 했지만 SNTE, 산업기술평가 관련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고 여기는 좀 짜고 치는 고스톱 성격이 강해요. RFP 이제 대기업들한테 중소기업인데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런 데가 있고요. 소상공인진흥원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비즈 인포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창업 벤처 쪽으로 가면 여기 1인 창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요. 벤처 성장, 뭐 이렇게 창업 보육, 창업 교육, 기술 창업, 뭐 기술 창업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요 밑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런 걸 매일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업넷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만약에 창업을 하거나 창업 컨설팅을 할 때 얼리 스타트업 쪽이 제가 전문이다 보니까 이 창업 맞춤형 사업 이게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회가 제가 그거 한 5천만 원 받았던 거고 그때 1년 안 됐을 때 창업자가 저는 한 1억 땡겼습니다. 1억 받았습니다. 경기 TP라고 거기서도 로고까지 해가지고 한 4천 받고 뭐 이래저래 특허까지 해가지고 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업 선도자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호수대학교도 이제 아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있는데 이건 나이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거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특허 받은 사람입니다. 특허 가지고 있으면 지원해 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보니까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중진공에서 운영을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요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그렇고요. 이 슈퍼스타 V 여기 이제 미켈란젤로 그 투자사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요런데 얼리 스타트업가 되면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냥 뭐 돈 몇백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기고 사실은 이제 딱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요. 비하인드로. 그래서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일 우리하고는 좀 와닿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SNTE,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은 전부 이제 대기업들 상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거든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이건 뭐냐면 기업 중에 한 3년 이하 3년 이하면서 1인 창조로 있는 기업들은 한 5천만 원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지원사업 아까 지원사업과 똑같아요. 성격도 90%. 그죠? 90%를 나라에서 이제 주는 거죠. 내가 10%만 내면. 아까 지원 성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창업기술개발사업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사실은 미국 회사와 같이 조인트가 뭘 하나 개발하는데 1년 안에 1억 5천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50%를. 그러면 제가 미국 기업한테 1억 5천 받고 하면 3억짜리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을 안 했어요. 거기 되면 저는 이제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대박.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후에는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회사인데 제가 그 실리콘밸리 회사하고 7년 동안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신뢰인 것 같아요. 7년 정도 그래도 많은 데를 뭐 이렇게 잘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1억 5천 줄 테니까 이걸 과제를 따가지고 해보자. 그런 거죠. 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이 창업기술 개발 사업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서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게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인데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뭘 사주겠다 하고 내가 개발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조건이 좋은 게 하나 나온 거예요. 요런 성격의 요거하고 요거 중간 이제 성격인데 외국 기업이 뭘 사주겠다 이렇게 MOU나 아니면 구매 펄처스 오더 이걸 PO를 딱 받으면은 지원해 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한 2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창업 로드맵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결국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 계획서 이런 내공을 많이 준비를 해야지 결국은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원 작업을 받아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대리운전도 좀 하고 뭐 안 되면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내가 지원 자금과 제품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넘으면 그때는 요거 이제 용역 좀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선물을 거는 저는 딱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직도 용역으로도 먹고 살고 뭐 저래도 먹고 살고 이래도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창업 아이템 선정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게 비전이잖아요. 남이 필요로 하는 게 이게 니즈고 이게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이 안 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차별화 디퍼런트고 요 중간에 요걸 찾아내가 키워드로 만들면 이게 창업 아이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뭐 창업은 기술 창업이라는 거는 음식점 창업도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봅니다. 왜? 결국은 기술이 있어야지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계획서 원리인데 수학 분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기회는 내가 남들한테 필요로 할 때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 남들이 필요로 하는 기회를 찾아내는 게 테스트 분석이고 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트렌드를 시간에 따라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트렌드 예측이 되고 2년 후에 내가 뭘 하면 잘 될 건가 나오고 그 아이템이 발굴이 아까 되면은 아까 세 가지 영역에서 찾아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아이템에 따른 업체들이 나오고 업체에 대한 나의 장단점 분석이 되고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마켓 세어가 나오고 얼마만큼 팔 수 있겠다. 그게 성장성이잖아요. 매출이 나오면 성장성이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게 뭡니까? 여기 사랑이잖아요. 관심. 여기가 나의 자기 이해 능력, 배려. 즉 나에 대해서 이 경쟁자들에 대한 렐러티브거든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거는 1%만 앞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경쟁자를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보는 거고요. 그게 기술성이잖아요. 이건 비용이고 이건 매출이잖아요. 매출에서 비용 빼면 수익성이 나옵니다. 그게 사업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OS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opportunity를 살리기 위한 나의 강점 전략 이게 전략입니다. OS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나오는데 그게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고죠. 못 먹어도 고죠.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나의 장점과 약점을 시간에 따라서 플랜을 잡은 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건 주식이죠. 이건 뭘까요? 이건 제 사업 성적표입니다. 2010년 6월달부터 해가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첫 끝발인가 하고 오픈발인가 하면서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쯤 와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은 사업을 해봐야 된다는 게 사이클을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균형 감각이 생겨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그러려면 주식도 봐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 여기서 만약에 쫄아가지고 난 여기서 항상 이럴 것 같아. 그럼 또 회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살 수 있는 어떤 지구력, 비전, 미션이 있어야만이 나는 못 먹어도 좋아. 난 그냥 이 일 자체가 좋아. 하고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지. 머리 굴리는 사람은요, 주식 오래 못 가지고 가요. 그죠? 근데 모르겠다 던져놓고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5분만 더 해야 돼. 1분만 더 해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네. 스무살을 조금 2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성적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0년 6월 달에 제가 그 창업 스쿨을 8개를 다녔어요.
그냥 540시간 정도를 수업을 듣고 2012년도에 제가 더들 창업 스쿨이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래가지고 글로벌 창업대학원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든 거죠. 그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제 평생에 표창장을 다 한 5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로벌 창업대학원 공짜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창업진흥원장상 받고, 뭐, 100만 원, 150만 받고.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원 자금이 되면서 제가 수입이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이 핵우산이 생긴 거예요. 북한이 이거 좋아하는 핵우산. 그러면 지원 자금이에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지고. 그래야 제가 2012년도에는 대충 사는 거예요. 왜? 여기서 걸어놓은 거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누구 앞에서 강의하니까 강의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인생 뭐 있나 하고 그냥 창업도 하면서 강의도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책을 열심히 썼어요. 뭐 4개월마다 4월달, 8월달, 12월달 이렇게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요 비전을 좀 말씀드리보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대충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2013년 6월달인데 지금 4월달이잖아요. 직원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좀 뒤로 넘기려고요. 그때 이거는 여쭈 만들어놨는데 이제 좀 넘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요게 한 1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좀 더 이제 2014년도에서 제가 이제 벤처기업 인정하고는 다 받았어요, 제가. 개인 기업인데, 법인하고 개인 두 개인데, 개인으로 해가 ISO 벤처기업 인정 제가 다 받았고, 2011년도에 제가 매출이 3억, 2012년도에 매출이 한 7천? 그러면서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조금 강의 수입 받고, 예. 이제 올해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신은 많이 뿌려놨는데 강사로 좀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한 3, 4년 지나면서 부설연구소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연자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감사합니다.